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선택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중호입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앞으로 4년간 인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참된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인천 지역 10개 언론기관인 인천 언론인클럽,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경인방송 IFM, TVN 경인교통방송, CJ헬로 북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 그리고 티브로드 인천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 언론인클럽이 주관으로 인천 지역 케이블 TV와 라디오를 통해 인천 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 여러분의 면면을 인천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각 후보들은 토론회에 성심껏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장 후보자는 모두 4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4분을 모두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우리 사전 추첨에 의해서 앉아 계신데요. 제 왼쪽부터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 2번 유정복 후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증된 일 잘하는 인천시장 기호 2번 유정복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갈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박남춘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문병호 후보입니다. 인천을 진짜로 교체하고 시민 편에서 일할 시장 저 문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정의당 김웅호 후보이십니다. 거침없는 대개혁 확 바뀐 인천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번 정의당 김웅호입니다. 네,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은 각 2분이고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2분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후보당 10분씩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후보자와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한 후보와 5분 이내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요. 상대 후보에게 1분 이상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앞에 보시는 타이머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한 시간 종료 10초 전에 저렇게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경과되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2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공약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정복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 잘하는 인천시장 기호 2번 유정복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시정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파산 직전의 인천시였습니다. 또 많은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장 측근 비리 등 부패 도시로서의 오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산 직전의 인천을 살려냈습니다. 부도 위기의 인천에서 재정 정상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현안들도 가시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청렴도시 측면에서도 그 어느 정부보다도 역대 좋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지를 증진시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산을 제끼고 제2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장이 되어서 우리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복지 제1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원도심 부흥이라는 큰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경인전철을 지하로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연트럴 파크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경인전철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부문 공원과 녹지, 문화공간, 생활공간으로 바뀌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물론 GTX B라든가 또 3호선 대순환철도도 추진합니다. 복지 제일 측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보험을 가입시켜 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라든가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등 복지 제1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검증된 경험 있는 능력 있는 저 유정복을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아주 딱 맞춰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난춘 후보 모두 발언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는 지방정부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 고향 인천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서해평화협력시대 평화특별시 인천을 약속드립니다. 인천, 개성, 해주를 연계한 남북 공동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남한 자본과 북한 노동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남북 공동어로 구역과 해상 파시로 한반도의 최고의 분쟁의 바다였던 NLL 부근을 편화의 바다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발전한 상생특별시 인천 만들겠습니다. 원도심 전담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원도심 전담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임기 내 확보하고 인천 내항기능재배치, 미군기대 이전, 제3보급단 이전과 군영철로 노선 폐선 등을 철저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특별시 인천을 약속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협의해 인천의 수도권 규제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넷째, 교통특별시 인천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10분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GTX B노선도 차질 없이 출하고 경인전철 2호선도 소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만 일 잘했다 하지 않고 시민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후보 모두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시죠? 왜 인천 시민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가 팍팍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송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의 매립 원가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의 땅값이 1,000만 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땅이 1,600만 평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천시는 짜게는 10조, 많게는 30조, 40조 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이득을 얻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민들에게 갔습니까? 전임 시장들은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원도심에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켜졌습니까? 인천에서 얻은 이익은 재벌이나 기득권자에게 가거나 아니면 외지로 다 유출됐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인천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현직 시장들이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이나 기득권자 그 사람들 비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시민을 제대로 돌볼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됩니다. 1번, 2번 기성정당 시장들이 그동안 했지만은 시민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호 3번을 시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호 후보 모두 발언입니다. 지난 28일 있었던 KBS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정의당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구 삼도 아파트 주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난개발에 밀려난 남구와 서구 주민들, 온갖 서름을 응원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정의당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최저임금을 계약시켰습니다. 범죄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도 인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 확 바뀐 인천, 5번 정의당 김응호입니다. 청년은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예산 5% 확보, 청년 구직수당, 복지수당을 통해 인천 청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도시는 바로 평등한 도시 인천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정책 추진,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평등도시 인천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중소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인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시민들의 집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인천시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혁을 통해 인천 시민의 삶을 확 바꾸겠습니다. 과감한 대개혁, 5번 정의당 김응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모두 3개인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역대 인천시장이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한 각종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 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인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자,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남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정보 후보는 시장 시절에 일 잘하셨다고 셀프 칭찬을 하시는데 지난 4년간 인천 경제는 참담했습니다. 4년 연속 실업률 1위, 자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전국 1위, 시민 1인당 개인 소득이 7개 광역시 중에 6위, 그다음에 1인당 가계 금융복지 순자산 순위가 14위권으로 최하위권.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지난 28일 날 KBS 토론회에서 시장께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36만 개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까 KBS에서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하니까 7만 개밖에 늘지 않았다. 이렇게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저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현미경 같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떻게 실제로 고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인천 사업체의 98.8%가 50인 미만 업체고 지금 현재 매출액은 22.6%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1.7%포인트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부도업체 비중이 인천기업 비중이 3.9%에서 5.1%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하니까
숫자도 모른다고 이제 우리 유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1조 원이 넘었다 하는데 보도 자료를 올해 1월 달에 냈는데 9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과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을 계획대로 건립을 하고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고 메디컬 엔지니어링 사업을 남동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기원하는 이런 비맥벨트 등 아주 핀포인트 개발 등을 통해서 경제를 활력화시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병호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근에 GM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노사 또 정부와 사업주가 잘 타협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데 대해서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뭐 유종복 후보, 박남춘 후보께서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10만 개, 50만 개 말씀하시고 선거 때만 되면 사실 후보들이 일자리 만들겠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일자리를 못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일자리가 안 생겼나? 한마디로 말해서 인천에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송도 경제자유구역, 청라, 영종에 그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까? 외투기업, 그것도 무늬만 외투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투기만 했습니다. 역대 시장들은 대기업이나 그런 외투기업에 돈을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늘 해왔는데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판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기업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은 산업 생태계가 좋지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낮고 고용률이 낮은 산업이 많습니다. 그러한 산업들을 4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이끄는 첨단 산업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이오 산업, 로봇 산업, 항공, 정비 산업, 테크노 산업 이런 것들을 많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조례 지원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웅호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도 만나고 남동 모래내 시장, 9월 시장, 그리고 남구에 있는 신기시장, 석바위 시장, 전통시장 상인분들, 동네 상점가 상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께서 28일 날 있었던 TV 토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했다, 시원했다, 꼭 지켜달라. 장사하기 힘든데 제발 약속했으니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카드 수수료 1% 이하시키는 것, 대형마트 규제, 다시 한번 우리 후보님들께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카드 수수료 1% 인하 법제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마지못해 한 약속이 아니라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들께서 역할을 해주시고 법을 개정시킵시다. 제 제안, 상인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 경제의 문제점은 지역 내 조달률이 낮고 외계 유출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외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만능 준위가 아니라 내발적 발전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우선 인천은행 설립을 통해서 중소기업, 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서 연간 약 2천억 정도의 지역화폐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지키기 기본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유종복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KBS 토론회 때 제가 박남춘 후보가 내용도 모르고 공약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좀 확인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이미 제가 4년 동안 35만 개를 만들어 왔고 이번에 5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정부에 때도 30만 개의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만 개 운운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투자 유치도 KBS 팩트 체크에서 13조 유치를 했다고 이미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조를 하는데 박남춘 후보는 10조를 하겠다 해서 현행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실업률이 우리가 4년 연속 1위라고 하는데 이미 실업률은 서울, 부산을 제끼고 우리가 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시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최악이었지만은 제가 들어서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져서 인천이 경제적으로 고용률 1위 도시가 됐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도 서울이나 부산의 2배 수준에 이르러서 GRDP가 부산을 제끼는 이런 이제 제2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고 또 15조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 경제가 살아나고 이것이 지역 경제로 이어져서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복지 제1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현명한 시민들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각 후보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 두 번째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인천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기구 신설 등에 국한돼 있고 정작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할 재원 확보 방안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문병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또 오늘도 원도심 활성화 얘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원도심은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정복 후보께서는 4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으세요. 첫째는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없습니다.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특별회계에 돈도 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고 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시장들은 원도심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송도나 경제자유구역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도심 전략이 송도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원도심에 투자하기로 한 것인데 과연 송도나 경제자유구역에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시민에게 투자했습니까?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저는 시장이 되면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에 연 2천억씩 4년간 8천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재원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의 최우선순위로 거기에 배정을 하고요. 보통세를 4%에서 5%로 확대해 가지고 꼭 재원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장의 관점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원도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고통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면은 시장이 우선순위로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역대 시장들은 늘 그런 원도심 시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벌이나 외자 유치할 생각만 했죠. 원도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시간이 경과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웅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난개발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확보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인천시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균형발전의 방향을 담을 거고요. 그 조례에는 불균형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방향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두 번째, 인천시의 도시재생본부, 시군구에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해서 구, 군, 그리고 인천시의 협력관계를 보다 높여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공공성 결여를, 그동안의 문제였던 공공성 결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공공성을 살린 정책을 펼쳐내고 도시공사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거 문제, 개발 문제에 대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입니다. 어제 석바위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제발 개발 명분으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분의 요구는 재정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원 확보 방안도 같이 연동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천 곳곳을 선거운동차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도심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쓰레기,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의 교통 문제, 교육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방치해놓았던 검단 신도시나 루원시티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0곳이 넘는 도시재생사업지구를 대폭적으로 정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복잡하고 중요한 원도심 부흥 문제는 정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원도심 부흥에 사활을 걸겠다고 얘기하고 추진 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금년부터 2천억 원씩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즉 공공개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그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외에 경인전철 지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하고 동시에 지하고속도로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서 인천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 부흥의 신호탄이 되고 또 중구 일원의 개항 창조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이 됩니다. 동인천 일원의 재개발 사업이 획기적으로 전개되면 인천은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유정복은 이렇게 하기 위한 재원과 기구와 또 행정 체제를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원도심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말로는 쉽게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원도심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원도심 정책은 이제 상전벽해의 천지개벽의 역사를 바로 경인전철 지하와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곳곳에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생활 편의 공간이나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 역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 후보는 말씀만 하시면 저 다 잘하셨답니다. 근데 우리 그 시도지사 직무성과 평가하면 최하위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생활 만족도도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원도심 문제는 4년 전에도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게 없고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러니 이게 박근혜 정부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게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그 성과도 없었고 그 결과 신도심과 원도심 간 골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중심이 되셔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을 하시도록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의 로드맵까지 발표를 드렸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그 뉴딜은 국비의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조그만 소형 소수의 그 가구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을이라고 해서 아주 잘 재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매년 5곳씩 4년간 한 20곳을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지방비 부담은 한 40%, 그러니까 연간 한 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내항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제가 해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평 지역의 미군 기지 이전과 그다음에 제3보급단을 이전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철도를 폐선하는 문제, 이런 건 국방부 장관하고 이미 거의 다 협의를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세 번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공기업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한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은 2분인데요. 이번에는 김웅호 후보부터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립지 공사 이관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확인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또한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저는 매립지 4자 합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 시점도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도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넘게 연장해버리고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구 매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엉터리 4자 합의는 재검토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매립지 사후 관리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는데 사후 관리가 30년이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굳이 인천시가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4자 합의 재검토 그리고 사후 관리의 책임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공사 이관을 논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매립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차후에 각 지자체가 대체 매립 부지를 조성을 마련하고 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공사의 인력을 각 지자체로 보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방향이 실효성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저감 제로화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미세먼지처럼 이제 시민들의 대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인천시와 시민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정복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께서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발생지 원칙, 처리 원칙.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4년 전에 제가 6개월간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것은 바로 매립지 정책의 상당한 완결판일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에 이관돼야만이 실질적인 정책의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일부 정치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또 해당 노조와 주민들 일부가 반대했지 서구에선 지금 모두가 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이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대했던 이유가 매립지관리공사가 적자 재정이다 했는데 이미 재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매립지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적 가치 5천억을 인천시로 넘기고 땅이 오면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지을 수 있고 또 그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가 주도해가는 이런 좋은 결정적인 정책이 바로 관리공사 이관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서구의 발전, 인천의 발전, 매립정책의 안정적인 앞으로 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이관돼야 되는 것은 이해할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경실련 등에서 토론을 하자고 해도 민주당에서 토론 자체를 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남춘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복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말입니다. 이 SL공사 이관이 안 돼서 마치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안 되고 테마파크 조성이 안 되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시민들을 호도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왜 취임하시면 부랴부랴 그렇게 사자 합의를 했는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진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SL공사 이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자 합의를 해놨더라고요. 아마 선결 조건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L공사 이관을 위해서는 합의서에 선결 조건을 명시해놨습니다. 그 선결 조건이 뭐라면 매립지공사 노조나 주변 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현안을 전부 해결하고 그 세부 이행 계획에 관해서도 서울, 경기, 환경부에 다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다 보니 사실상 이행이 불가한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매립지 연장을 인천시장이 시킨 꼴이에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자꾸 SL공사 이관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 영구 매립을 허용해 준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사자 합의가 너무나 잘못돼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만일 시장이 된다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매립 종료 시한을 정확히 요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제가 시장으로 선출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 경기의 잔체장 그다음에 환경부와 함께 사자 합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립시 종료 시점을 명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문병호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생각하면은 인천의 슬픈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왜 서울의 쓰레기를 인천이 받아서 처리했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2015년 사자 합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시장께서는 정말 그 서구나 청라 주민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정말 깊이 가슴속에 갖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들이 시민의 편에 확실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서울의 쓰레기가 절대로 인천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의서에 보면은 2025년까지 10년을 연장해 준 것처럼 돼 있는데 단서 조항에 보면은 2025년에 가서 서울시가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10년을 또 연장해 주게 해놨습니다. 20년을 지금 서울시에 양보한 겁니다. 그때 가면 또 영구 매립지로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난번 합의할 때 유정복 시장께서 좀 더 인천 시민, 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됩니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건 사실 SL공사 이 이관 문제는 부차적인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매립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서울시와
환경부가 다시 재협상을 해서 쓰레기 매립지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은 쓰레기를 확실하게 서울에서 처리하라. 이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SL공사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클럽 등 인천 지역 10개 언론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 지역 케이블 TV와 라디오를 통해 인천 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후보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10분 동안 모든 상대 후보와 토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을 보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후보와의 토론은 5분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의 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각 후보 측에 보내드렸는데요. 상대 후보 공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인천의 남북교류 핵심 사업, 그리고 한국 GM 사태에 대한 해법 등 지역 현안 4가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유정부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문병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서울의 국처를 전부 지하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박원순 후보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경인전철 지하화가 바로 인천의 가장 큰 난제이면서 반드시 풀어서 시민행복을 가져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1호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께서는 인천 지하철 전철 지하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주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제가 시장이 돼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가장 중대한 분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문 후보께서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3조 7천억의 부채를 삭감한 감축시킨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그 감축을 어떻게 해서 시켰는지 그 내용은 혹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과 그리고 이제 세수 확보 그리고 자체 낭비율을 줄여서 뭐 상당 부분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유 시장께서 3조 갚은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그걸 가지고 유 시장님이 대표적인 그 4년간의 치적이라고 또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 더 갚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무나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위 허위적인 통계까지 해서 시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인정하고 지난 8년 전, 4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빚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빚 갚겠다고 시장 출마하는 후보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적과 같은 이런 부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못할 망정 흠집내기로 일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박남춘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남춘 후보께서는 계속 제가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든지 흠집내기 비난으로 일관을 하고 계신데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사자 협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사자 협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그 SL공사 이관을 아니 두고 사자 협의 내용이요. 내용 많이 알죠. 예. 내용이 뭡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SL공사 이관 문제가 가장 이제 첨예한 지금 대립 포인트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선결 조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지행할 수 없는 거를 디테일로 들어가서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전체 계약에 이행할 수 없는 그리고 영구 매립을 허용해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네. 사자 협의 내용 그건 아까 문병호 후보 얘기했듯이 부분적인 겁니다. 사자 협의 본질적인 내용이 그게 뭔지 왜 전부이죠.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그게 지금 유정보 후보는 아니 지금 내용을 지금 모르시니까 이모순이에요. 아니 내용을 네. 지금 모르고 네. 계신 거예요. 네. 사자 협의 내용이 뭐냐고요.
사자협의 아니 그러니까 사자협의 내용의 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사자협의 핵심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소유권 매립지 소유권을 위해서 그거를 인천으로 이관받아 오기 위해서 SL공사 이관이 필수적이고 아니 그러니까 네.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자협의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수도권 매립지를 어떻게 인천에서 종료시키고 그렇죠. 정상화시키느냐. 아니, 인천,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지금 모르시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용의 일차적인 것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동안에 한해서 3-1공을 수독하는 것이 제1의 그 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대체 매립지 그동안 4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대체 매립지를 찾는 어떤 뭐 기획단 조성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 사자 합의 자체가 너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용도 어떤 일을 모르면서 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영구 매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저 네. 박남춘 후보는 예. 협의체 내용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자 협의체의 내용은 합의 내용은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단이 구성돼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장 되기 이전에 아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 자체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만 했는데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장에 돼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 자, 시절엔 대체 매립지 그 부지까지 확정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 그러나 확정된 1호 예. 1 후보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어디예요? 그 지역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아 드리겠지만 모르시죠? 안 왜 되는 게 몰라요? 아니라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 신도요? 그러니까 저렇게 모르고 계신 거예요. 1 후보지가 바로 거기 검단 매립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좀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니 확인을 해보나마 뻔한 신도 거죠. 부분에 관해서도 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금 구체적 행위를 했는데 전혀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말이죠. 저렇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체 후보지를 인천에서 한 게 1매립지가 바로 그 대체 매립지 검단이고 2매립지가 송도고 3매립지 영흥 4 후보지가 신도였습니다. 그걸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해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빚 문제도 부채를 어떻게 감축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알죠. 예,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저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세 수입이 3조 7천억이 늘었어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바람에. 예? 그렇죠. 교부세 1조 늘었죠. 네? 그러면 4조 7천억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1조가 더 늘었고요. 그럼 5조 7천억이란 그 지방세가 송영길 시장 정부보다 더 늘었어요. 근데 인천시청 빚을 갚은 게 1조 7천억밖에 더 됩니까? 자, 그러면은 네. 송영길 시 정부 때 3조 7천억이나 빚을 일었어요. 아니, 그리고 송영길 검단 씨 정부 잠깐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잠깐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터미널 9천억을 비롯해서 1조 8천억을 땅을 팔고도 그렇게 늘려놓고 빚 갚은 걸 갖고 자꾸 흠집을 내는 것은 그건 정말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다음에 경인전철을 제가 지화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KBS 토론 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인전철 지하에 따른 그 수익 부지에 따른 재원이 2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건가요? 혹시? 그거는 네. 저기 그 용역한 그 수치를 제가 받았었어요. 네. 용역 수치는 2010년 용역한 거는 약 5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인전철 자료를 지하를 교환하십시다.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그럽시다. 자료와. 그건. 예. 네, 지금 시간이 5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박남춘 후보가 정말 시민을 생각한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빚을 갚아도 흠집내기 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해결한 것도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그러고 또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에 뭐 아주 형편도 없는 도시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건 옳지 않고 또 특히 지난 KBS 토론 때도 서인부대를 용어 쓰니까 부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좌절하는 겁니다. 네, 이제 과연 부산시장을 다른 뽑는 후보와 건지 토론해 인천시장을 주시기 뽑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춘 후보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웅호 후보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천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래도 제2의 도시로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GRDP, 경제 성장률, 고용률 이런 부분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 부분에서 경실련에서 앞으로 공약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있는데 김웅호 후보께서도 응답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웅호 후보는 사실 서인 부대로 경제적 부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죠? 네, 우리 경제적인 인천의 성장을 저도 동의를 하지만 서인 부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박남춘 후보께서 차량 이제 저는 경인전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서울 2호선 그 홍대 앞에서 원종까지 오는 것을 서구 계양 서구까지 끈다 이렇게 했는데 박남춘 후보는 2호선을 바로 이제 직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김웅호 후보께서도 부평 뭐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 차량 기지를 바로 청라에다 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과연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부천에다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직결한다고 하면은 청라에다 차량 기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출입을 하죠. 그런 면에서는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교통청 설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경인전철 문제라든지 지금 2호선을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들이 네, 지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웅호 후보 답변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종료가 됐는데요. 예, 다음번에 저 시간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예, 이어서 박남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10분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시면 무조건 잘하셨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은 후한 점수 안 주세요. 직무성적 최하위, 실업률 최고, 가계부채 최고, 그다음에 만족도 최하위 이렇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이 철도를 공약을 하셨는지 저도 사실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공약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넣었어요. 그 이후에 연구하고 토론하고 엄청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결론이 전문기관들이나 이런 용역기관 그리고 얼마 전에 5개 자치단체들이 합동으로 용역도 했어요. 근데 불가한 겁니다. 사업비가 5조예요. 근데 그 땅 팔아도 해도 그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공사비 보전이. 그러다 보니 저는 숱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히 해드릴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공약을 하게 된 겁니다. 청라까지 연장해서 차량 기지를 만든다고 할 때 요새 차량 기지는요. 우리 주민들이 밀접하지 않은 곳에 지하로 건설하고 하는 벌써 상당한 공법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라에서 화곡까지 그 연장을 하면 10분 떼면 서울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 후보가 공약한 원종에서 홍대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다 B씨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정 차량 기지 개발 이익을 바로 이 사업에 투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B씨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경인전철 2호선 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경인전철 1호선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 상태의 그 왕복 4차선을 지하화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인전철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1호선을 과부하가 덜 걸리게 하는 방안으로 지하화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인전철 2호선 공약을 해서 분담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아주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얼마 전에 유 후보 그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 GTX 비노선과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 후보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 진짜 일자리 50만 개가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서울 그 얼마 전에 우리 KBS 토론 때도 팩트 체크해서 7만 개라고 얘기했고 인천시청도 7만 개 교도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청 통계로도 8만 2천 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이 공약하실 겁니까 정말?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정부에서 내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의한 인천시 일자리가 35만 개를 넘게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팩트체크에서도 이 35만 개냐 40만 개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갖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철도 아니 제가 일부를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시간을 주셔야지. 철도에 관련해서 이미 경인 전철 지하하고 GTX-B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준다는 실증적 검토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 따라서 사업비가 4조 2,700억까지 줄 수 있다는 그 기술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런 박남춘 후보가 지금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거 때마다 공약이 달라졌어요. 박남춘 후보는 19대 국회 때는 인천 2호선 광명 연장, 20대 국회 때는 대순환선 경인 전철, 그리고 이번에는 제2 경인 전철.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져 온 보시죠. 이 일자리 50만 개가 얼마나 허황된 그 공약이냐면요. 이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파란 부분은 뭐냐면 이걸 다 합쳐서 36만 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걸 한 거냐면 직업능력개발원, 고용서비스,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그 판사가 됩니까? 변호사가 됩니까? 행시 준비한다고 공무원이 됩니까? 이런 취업준비생 다 넣어가지고 36만 개를 이걸 일자리 만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50만 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철 돼서 이거 그 국민들 시민들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춘 후보가 지금 뭘 모르고 얘기하시는데 정부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인 겁니다. 네, 그 공시제 안에 다른 후보자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후보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문병호 후보님, 네, 굉장히 그 복지 정책 같은 거 잘 준비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 후보가 그러시거든요. 복지제 1도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진짜 진정성에 의심이 돼요. 우리 출산 장려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잘 가던 거를 300만 원, 100만 원 줄이고 또 2년 낸 내 안 주셨어요.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요번에 다시 100만 원을 부활시켰어요. 자, 이런 문제 진정성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예산, 아까 제가 부채 감축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 4조 7천억이라는 여유 재원 속에서 겨우 1조 7천억 그 빚을 갚고는 그 복지 예산 그 삭감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 여유 있는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설명도 안 하시면서 우리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다. 문병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래놓고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복지 예산 삭감할 때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을 복지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노인 틀니들, 그다음에 우리 기초수급자들 교복비들 이런 거 다 삭감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박남춘 후보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유종복 후보께서는 지난 4년 동안 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아마 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복지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많이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매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 때문에 는 것이지 실제 인천 자체의 복지 예산은 줄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지난 유종복 시장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복지 관련 단체들이 인천에 있는 복지 관련 단체들이 많은 그 항의를 하고 많은
예산 확대를 주장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춘 후보의 말씀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김웅호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그 김웅호 후보 참 여성과 청년, 노동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계시는데 참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근데 그 최근 유정복 시정부가 발표한 결혼 친화도시 정책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결혼해야 애를 낳지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여자는 결혼해서 애나 낳아라 하는 식의 시대착오적 정책 홍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웅호 후보께서 제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유정복 시장님께서 결혼 친화 도시 기자회견을 하셨었죠. 네,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저도 좀 황당했고 인천 지역의 청년들도 다들 좀 황당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시가 결혼정보업체랑 경쟁을 하냐, 무슨 데이트 장소 이벤트를 섭외해주고 알아봐주고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이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고, 인천의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 발표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저도 근본적으로 이 상황 인식이 좀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은 거는 금전적 생활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 돌봄을 어떻게 해줄 건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시켜줄 건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기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건지, 이런 근본적 문제 이런 데 이제 착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 이 결혼 친화 도시 정책 이런 거는 좀 사실 너무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을 잘 할애해서 쪼개서 잘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문병호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간 10분입니다. 예. 지금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말씀하십니다. 전철도 지화하고 고속도로도 놓고 무상 시리즈도 발표하시고 뭐든지 다 해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선거 많이 해보셨죠? 선거 때 후보자들이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그거 지켜지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못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싸움을 저는 재벌 대 시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 후보들께서는 늘 시민 편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시민 편이었을까요? 저는 이번 인천 시민들께서 시장을 뽑을 때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입을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후보들이 걸어온 발걸음, 발자취가 뭔가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누구는 선거 때 해준다고 말을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철학과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이익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후보들이 떠드는 입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시고 진면목을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복 시장께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송도 6809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송도 6809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기로 하고 그 타워 짓는데 3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송도 6809 땅 69만 평을 240만 원 헐값에 개발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상수 시장 시절이죠. 그런데 151층을 안 짓게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9만 평 땅 개발권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시장도 그것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유정복 시장 때 와갖고 결국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1층을 안 짓기로 했는데 왜 저는 69만 평 땅을 다 회수하지 않고 그 10만 평, 알토랑 같은 10만 평의 땅을 평당 300만 원에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그 인근 땅을 송영길 전 시장께서 810만 원에 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500만 원의 차익을 준 건데 10만 평이면 5천억의 막대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유정복 후보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명을 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는데 전임 시장들이 한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건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 6809에 151층짜리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SLC에서 69만 평을 공급을 해주는 SLC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시장되기 전에 송영길 시장 정부 때 151층을 무산됐습니다. 무산되다 보니까 이 당초에 협약된 내용에 의해서 투자되어 왔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9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10만 평만 주되 당시에 그 공시지가 주변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550만 원에 주고 개발 이익이 남을 경우에는 그걸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하고 59만 평을 회수를 한 겁니다. 회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성가에 줄 걸 59만 평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4조 원이 인천시는 생긴 겁니다. 의원님 보십시오. 예. 평당 55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주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 그 SLC에서 그동안의 기투자비 860억이 감안돼 가지고 무려 89차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룩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혀 자꾸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전혀 저는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이고요. 제가 우리 유 시장님이 보니까 뭐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저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제가 그 300만 원의 땅값을 정하시고 거기에 이제 기투자된 금액이 869억입니다. 그러면 10만 평을 869억을 나누면은 86만 원이에요. 그러면 38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545만 원에 공급됐다. 하여튼 그래서요.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삼성, 현대 삼성 컨소시엄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양심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분명하게 제가 시장이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밝히고 재산을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이런 묻겠습니다. 그 유 시장님 재직 시 혹시 그 지방 세수 관리를 잘못해서 페널티 받은 거 있죠?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그동안에 받아왔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 DCR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바람에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재직 시절에 먼저 페널티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가 굉장히 커 2천억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유 시장님께서는 그걸 해소하기 노력했다. 그렇습니다. 해소시킨 것이죠. 시장 재직 시절에 그게 발생한 건 맞죠? 그건 전에 발생된 걸 해소시킨 것이죠. 송 시장님 또 편을 또 아니 사실관계를 하시는 겁니까? 예. 다음에 그러면 박남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저는 그 안상수 시장이 기호 1번, 송영길 시장이 기호 2번, 또 유정복 시장이 기호 1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별로 시장의 차별화를 못 느꼈어요. 송영길 시장이 저는 안상수 시장의 정책을 늘 비판하면서 시장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취임해가지고 안상수 전 시장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저는 계승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박남춘 후보께서는 송영길 전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나름 열심히 했고 이제 4년간의 그 평가를 가지고 딱 달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시민들을 중심에 세우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 후보님 시장 시절과는 그래도 시민 사회들이 그 시의 행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협치를 하고 했던 거는 송 시장 시절에 더 활발했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데 그건 문의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GRDP 제가 GRDP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가 이제 안 GRDP는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유 후보가 아니, 나중에 제가 유 후보 나중에 GRDP도 제 결국 주도권 송 시간입니다. 시장들의 업적입니다. 네. 그만하시죠. 송 시장 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송영길 전 시장이나 유종복 현 시장이나 또 안상수 전 시장이나 별 정책의 차별화를 못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뭐 시민 중심의 행정했다고 그러는데 무리만 걷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박남춘 후보가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결국은 뭐 송영길 시장이 했던 시정의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는가? 과연 뭐가 달라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입니다. 네, 저는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변화시킬 자신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정치적 스승과 동지가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소통할 겁니다. 협치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예,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아파하는데 시장만 잘했다고 하는 그런 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과연 박남춘 뭐 소통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그 부분을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또 중앙부처는 부산을 해양 도시로 지금 제1로 꼽고 있어요. 그러면 박남춘 후보께서 뭐 이번에 공약도 보니까 해양 관련 공약을 많이 내셨던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부산 우대 정책, 부산을 해양 도시로 중점에 두는 정책을 펴는데 과연 인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인천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시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항만 해양 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과 잘 대화할 수 있는 제가 시장 후보 제가 그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네, 김홍호 후보 묻겠습니다. 저는 김홍호 후보님 내세운 정책, 청년 정책 또 복지 정책 전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청년이나 복지 정책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청년과 관련돼서는 청년 예산 5%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한 저의 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재벌과의 싸움, 저는 복합 쇼핑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상인들과 연대해온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도 네, 네. 여기서 말씀 중단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다 경과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웅호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 좀 전에 그 답변 다 못하신 거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예, 골고루 후보자들께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자님께서 좀 더 골고루 질문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 후보들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병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투 위드유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제가 여성 정책을 후보님들 중에 TV 토론회에서 여성 정책을 발표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네. 성평등 정책이 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수장의 인천시장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피해가 생긴 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문 후보님도 인권운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성평등 인권조례가 없습니다. 네네. 저는 이 성평등 조례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성평등 조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인권 조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기독교 쪽에서 우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성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성평등 인권 조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동성애 네.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신중한 검토가 왜곡된 필요하다고 생각이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 조례에 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박남춘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한테 청년 정책을 질문을 해주셨죠. 네. 결혼 친화 도시와 관련돼서 유정복 시장님의 결혼 친화 도시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랜드 채용 비리 범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범죄자들에 대한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시켜서 국민들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인사청탁 비리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범죄자를 옹호하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짬짬이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짬이로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의 과연 정책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신뢰를 줄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라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사죄를 하셨거든요. 예, 그 사과 네. 드리고요. 저희 정치가 좀 우리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네, 예, 좋습니다. 예, 저도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는 것은 받겠습니다. 다만 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자유한국당과 함께 짬짬이로 그들만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 대책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 민주당 분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질문 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로 겪어본 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경제정책에서 인천경제정책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장과 태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우리 민주당의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어느 당과 어느 당이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요. 예, 우리 그 우리 의료 정책에 따라서 영리병원의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송영길 시정부도 그렇고 유정복 시장님도 그렇고 저는 인천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만능주의가 지역사회에 팽배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제 또 그 우리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먹거리 같은 걸 참 훌륭히 했어요. 바이오 산업이 그때 유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은 그 GCF라고 하는 그 환경 관련과 바이오 산업 이 두 축으로 사실 체계적으로 잘 개발하고 하면 그 좋은 거죠. 예, 다만 그것이 가다가 주거 지역으로 다 용도 변경하고 땅 팔기 좋으니까 용적률 높여서 그렇게 팔고 이런 변질된 문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들어와 있는 바이오로직스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심상정 국회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거 관련했고 분식회계와 관련돼서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에 들어올 때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언론에 났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박남춘 후보님 이어서 유정국 후보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2012년도 공약이었고 힘 있는 시장을 표현하셨던 2014년도 유정복 시장님 당선되시면서 그때 공약이었는데 다시 또 공약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셨냐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어떤 걸 하셨죠? 네, 그때 근데 답변을 유료도로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유료도로법에 이 통합체산제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제 얘기는 있지 뭐냐면 그래서, 그걸 다 알죠. 유료도로법 개정을 왜 그러면 그때 미리 추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10년, 20년 전부터 국회에서 늘 논란이 되면서 추진해왔지만은 정부의 벽에 막혀서 추진 못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되고 나머지 구간이 그야말로 10여 킬로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제 통합체산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됐습니다. 잠깐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료도로법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이미 저는 통해서 내놓도록 정의당에서는 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 법률 개정안에 관련돼서 저는 동의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미리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식으로 최근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와 그리고 일반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가 대체도로 그리고 재정대책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라서 그 밑으로 지하도로를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부를 지금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죠, 통행에 있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재정 대책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별 계획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일반화 도로에 따른 사업비는 그 지상부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상업지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익 사업으로 하고, 또 일부는 공원 녹지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확보하되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재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고속도로는 지금 민자 도로로 하는 부분으로 이미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요, 시장님 보세요, 후보님. 예. 지금 아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네. 매년 2천억 원씩을 인천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면 일반화 사업에는 4천억이 소용되는데 그중에 네. 3천억 정도가 또 투여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학 IC도부터 검단까지의 지하타도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부담할 액수가 4천억 가까이예요. 그러면 1조 원 가까이가 넘어섭니다. 인천시 예산이 9조 6천억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후보님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인천시 예산을 다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대체도로 문제와 재정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인데 이 문제는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4년 전에 제가 인천발 KTX를 했을 때 그게 되겠느냐고 다 의아심을 가졌지만은 지금 잘 추진되었고 3년 뒤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해 빚감되만 8,500을 쓸 정도로 많은 재원 투자를 했지만은 이제는 재정 여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정도를 단연간에 나눠서 투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도 실질적인 재무 구조, 재정적인 그 검토와 기술적 검토를 마쳤는데 GTX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가 4조 2천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잠깐만요. 제가 이제 검토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다 들었으니까요. 이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네. 것은 시민들이 앞으로 네. 지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통행료 폭탄을 맞게 돼 있어요. 통행료를 거의 3번에서 4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왕복으로 따지면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하도로가 민자도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유 후보님께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국 시정부 투자 유치 외국 자본 국내 자본 실패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검단 스마트시티 4조 원 무상과 관련돼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인천이 희생된 거 아니냐 질문드렸습니다. 송도 엑스포시티, 미단시티,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부 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듣겠습니다. 과거 송영길 시정부에서 못한 부분을 푸는 겁니다. 검단 신도시를 네. 예. 자, 말씀 이제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정리하시지 못한 거는 마무리 발언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후보님들의 정책과 공약들은 인천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선거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남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시면서 우리 인천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안타깝지만 정확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중에 나온 여러 수치들은 결국 시장만 행복하고 시장만 잘했다고 할 뿐 시민은 불행하고 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러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인천이 발전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지만 정작 시민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천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 평화 시대에 우리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인천이 평화와 번영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급조하지 않는 복지의 기준선을 갖춰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우리 경인전철 2호선과 청라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인전철 1호선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를 절감시켜서 반드시 멀지 않은 장래에 지하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라 규제받고 서울이 아니라 차별받던 인천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천 특별시대를 열고 인천이 시민이 주인인 인천 특별시민으로 모시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재인 정부처럼 저 박남춘 실력 있고 든든한 인천시장이 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이번에 시장을 바꿉시다. 1번, 기호 1번에서 2번으로 바꾸고 기호 2번에서 1번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기호 1번 기성정당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기호 3번 저 문병호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시장을 바꾸는 것이고 진짜 인천 교체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인천의 시민 활동가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또 시민을 중심에 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중심, 시민 중심의 행보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인천은 송도 경제 자유구역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재벌에게 특혜나 주고 부동산 투기나 하는 이런 지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 자유구역법을 바꿔서 국내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국내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인천 경제와 연관을 갖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돼야만이 인천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그동안에 부가가치가 낮은 화학, 금속, 임업, 광업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첨단 자동차 산업, 바이오, 항공산업, 로봇산업 이런 업종으로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물론 인천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 예산도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송도에서 지금 수십조 원의 이득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쓰느냐, 재벌에게 주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진짜 시민편, 시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저 기호 3번 문병호 꼭 뽑아주십시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웅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지난 KBS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 때 저는 마무리 발언에서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 남구청장 문영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 재임 시절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인천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도 도입을 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복지위원회를 신설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해서 전국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문영미 남구청장 후보 3선의 구의원 출신입니다. 남구 교육혁신지구를 위해서 일해왔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온 인천의 유일한 여성 구청장 후보입니다. 부정부패 없이 꼼꼼하게 열린 자세로 남구 발전을 이루어 나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섬길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비전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 바로 정의당 후보들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 여러분,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바라시는 중소상인 여러분,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여성 여러분, 노동 존중 인천을 바라시는 노동자 여러분,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인천이 확 바뀝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제1야당을 교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와 개혁에는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왔습니다. 저는 인천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촛불의 민심을 믿습니다. 인천의 정치판을 흔들겠습니다.
인천의 정권 주체 과감한 대개혁 5번 정의당 김응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유정복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과도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문병호 후보께서 누구나 말은 잘할 수 있다. 걸어온 발자취를 봐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저는 동의하고 꼭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사심없이 일만 해왔습니다. 지금 저를 그렇게 평가를 절하하는 후보들이 계십니다만 정말 과거 역대 정부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부채 도시를 바로 벗어나서 재정 정상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해결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인천발 KTX를 3년 뒤에 개통시켜 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2의 도시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무상급식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도시가 되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로 통계까지 하는 그런 무책임한 후보에게 인천시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인천시장 선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을 뽑는 것도 정당 대표를 뽑는 일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기대어서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후보가 아닙니다. 사심없이 시민만을 보고 일할 진정한 후보를 뽑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인천의 미래가 있고 희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경인전철 지하를 비롯한 원도심 부흥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가고 또 시민이 행복한 복지 제1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공약한 부분이 대부분이 이행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유권자들께서는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어떻게 듣고 또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선택하는데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언론인 클럽 주관으로 인천 지역의 10개 언론기관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경인방송 IFM, TBN 경인교통방송, CJ헬로 북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 그리고 티브로드 인천방송이 공동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